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진짜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크립토 뉴스들, 이거 일일이 찾아보고 분석하기 참 힘드시죠? 네, 맞습니다. 시간 내서 차트 보고 기사 읽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볼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운전하시면서 혹은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 꽂고 귀로만 편하게 들으셔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완벽하게 파악하실 수 있는 오디오로 전달하는 비트코인 뉴스입니다. 귀로 듣는 심층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오늘 2월 11일 수요일의 코인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딥다이브는 뭐랄까, 단순히 어제 오늘 일어난 파편적인 사건들을 그냥 쭉 나열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네, 단순한 낭독이 아니죠. 맞아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겉으로 보이는 현상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시장의 큰 흐름과 구조적인 변화를 짚어보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 벌써부터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가 다룰 전체적인 주제 라인업부터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라인업 아주 빵빵하죠? 첫 번째는 지금 아주 뜨거운 이슈죠.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이 보여준 놀라운 방어력, 그리고 그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 간의 온체인 전쟁에 대해 파헤쳐봅니다. 이 부분 데이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알트코인의 두 거장, 이더리움과 리플의 엇갈린 행보를 분석해보고요. 이더리움과 리플,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장 관심 많으신 종목들이죠?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가오는 2020년 코인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메가 트렌드를 다룹니다. AI와 블록체인의 융합, 그리고 유럽 거대 은행들의 본격적인 스테이블 코인 진출 소식까지 아주 깊고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테이블 위에 올려둔 리서치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XTB, 코인텔레그래프, 프레스토 리서치 같은 해외 전문기관 데이터부터 매일경제, 한국경제, 디지털투데이 등 국내 유력 매체들의 심층 분석 리포트까지 샅샅이 훑어봤거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잘 모아서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의 선명한 지도를 딱 그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과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인데요. 네, 거시경제 쪽 악재가 컸죠. 저희가 자료를 보니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인해 하메네이가 사망하는 등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감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했잖아요. 맞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보통 이런 거시적인 악재가 탁 터지면 유가가 막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우려 커지면서 주식시장은 크게 출렁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랐단 말이죠. 아주 흥미로운 디커플링 현상이었습니다. 저희가 XTB와 코인텔레그래프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중동발 악재가 터진 직후에 비트코인은 63,000달러 선까지 짧고 굵게 확 하락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쭉 빠졌었죠. 네, 파생상품 시장에서만 순식간에 약 18억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 청산이 발생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어떻게 됐죠? 시장이 패닉에 빠질 법도 한데 불과 며칠 만에 66,500달러를 회복하더니 코인텔레그래프 차트 기준으로는 무려 7만 달러 선까지 강하게 밀어올리는 그 엄청난 회복 탄력성을 보여줬습니다. 와, 7만 달러까지요? 보통 전쟁 같은 극단적인 공포가 시장을 딱 덮치면 단기 투자자들이 겁에 질려서 물량을 막 던지는 이른바 패닉 세일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너도 나도 일단 팔고 도망가자는 심리가 발동하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누군가가 떨어지는 물량을 밑에서 다 받아먹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리서치 자료들 보니까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공급 고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영어로는 서플라이 익서시천이라고 하죠. 네, 제가 이 개념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다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요. 이게 코인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풀어보자면 지금 비트코인 시장 상황이 마치 물을 더 이상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찬 스펀지 같달까요? 아, 꽉 찬 스펀지요? 그러니까 겁을 먹고 팔 사람들은 예전 하락장에서 이미 다 팔고 떠났기 때문에 아무리 큰 외부 충격에 탕 하고 와도 더 이상 시장에 쏟아질 매물 자체가 말라버린 상태. 제 이해가 맞나요? 네,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꽉 찬 스펀지라는 표현이 지금의 온체인 데이터를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네요. 다행이네요. 단기 투기 세력의 물량은 이미 시장에서 소화가 다 끝났고요. 지금 시장을 꽉 쥐고 있는 건 어떤 악재에도 코인을 팔지 않는 장기 보유자, 즉 홀더들과 기관 투자자들 뿐입니다.
굳건한 사람들이죠. XTB 자료에서도 현재 비트코인이 6만 달러에서 7만 2천 달러 사이에 아주 거대한 박스권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거든요. 위아래로 힘겨루기 중이군요. 네, 거시경제가 심하게 흔들리면 5만 달러까지 밀릴 리스크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공급 고갈 상태가 어떤 긍정적인 촉매제를 만나게 되면 언제든 7만 5천 달러를 단숨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꽉 응축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력한 방어력을 뽐내는 이면을 들여다보면 국가 단위의 아주 치열한 수싸움이 숨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프레스토 리서치 자료를 보니까 정말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이란 중앙은행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피하려고 2025년 한 해 동안 무려 최소 5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7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테더를 긁어모았다는 거예요. 아, 테더를요? 네, 달러 중심의 국제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한 국가들이 어떻게든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스테이블 코인을 우회로로 선택한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아주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테더사가 이란과 연관된 지갑 주소들을 온체인상에서 귀신같이 추적해내고는 그중 3,700만 달러어치의 자산을 아예 동결해버린 겁니다. 지갑을 얼려버린 거죠. 네, 미국 재무부나 규제 당국과 우리가 철저하게 공조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쾅 하고 과시한 셈이잖아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 여기서 잠깐 저희가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네, 짚고 넘어가야죠. 저희가 지금 이런 중동의 분쟁이나 미국의 정책 등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는 좌파나 우파 등 어느 한쪽의 입장을 절대 지지하거나 대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공된 리서치 자료에 나타난 현상과 온체인 데이터를 청취자 여러분께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릴 뿐이라는 점 명확히 선을 긋고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팩터와 데이터만 봅니다. 정치적 이념은 다 배제하고요.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저는 이 대목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양면성을 진짜 다시 보게 됐습니다. 흔히 코인하면 막 익명성, 마약 거래, 추적 불가 이런 어두운 쪽을 떠올리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인식이 강했죠. 그런데 프레스토 리서치의 분석처럼 이 현상을 가만히 보면요. 미국이 오히려 블록체인의 완벽한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자신들의 지정학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은행 시스템만 통제하면 됐지만 이제는 온체인 장부를 들여다보면서 너희가 어디로 돈을 빼돌리든 우리는 장부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1초 만에 얼려버릴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매우 날카로운 통찰이시네요. 과거의 미국은 암호화폐를 달러 패권에 대한 위협으로만 보고 무조건 억압하려고만 했거든요. 규제 폭탄을 때렸죠. 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기조가 돌아섰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합류해서 룰을 지배하라. 이런 마인드인 거죠. 룰 메이커가 되겠다. 맞아요.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을 미국의 규제 우산 안으로 싹 끌어들임으로써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를 새로운 시대의 강력한 디지털 금융 제재 수단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셈입니다. 와,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이 단순히 우리가 사고 파는 투자 자산을 넘어서서 이제는 국가 안보와 패권의 영역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게 확실감이 납니다. 스케일이 달라진 거죠.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거시적인 위기 속에서도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기존 알트코인들은 유동성이 쫙 마르면서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트코인 투자자분들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더리움과 리플의 상황만 봐도 심상치 않거든요. 분위기를 좀 전환해서 이더리움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더리움, 지금 좀 아픈 손가락이죠? 네, 저희가 자료를 보니 가격이나 지표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자금이 막 몰리는데 이더리움 ETF는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심지어 고점 대비 60%나 푹 하락한 상태고요. 숫자만 보면 위기론이 나올 법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코인텔레그래프 보도를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정작 월스트리트의 전통 금융권, 소위 트레드파이 기관들은 여전히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가장 굳건하게 신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심지어 비탈릭 부테리는 방장의 가격 방어나 마케팅이 아니라 이더리움 재단의 2026년 최우선 과제로 양자 준비성, 퀀텀 레디니스를 꼽았다는 내용이 있어요. 비탈릭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가격 펌핑을 호재를 안 내놓고 양자 컴퓨터 방어 타령을 하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양자 컴퓨터 방어라 이거 말만 들어도 되게 어렵거든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 테니 맞는지 봐주세요. 네, 한번 들어보죠. 이더리움 네트워크라는 게 결국 전 세계의 막대한 자본과 스마트 컨트랙트가 저장된 세상에서 제일 거대하고 투명한 은행 금고잖아요. 그렇죠. 투명한 금고. 그런데 언젠가 미래에 양자 컴퓨터라는 현존하는 모든 암호 자물쇠를 1초 만에 툭 하고 풀어버리는 초강력 맞는 키가 등장할 거란 말이죠. 네, 과학계에서는 기정사실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 진영은 이 맞는 키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더리움이라는 거대한 금고의 자물쇠를 미리 최첨단 외계 기술 수준으로 싹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와,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많은 인기가 나오기 전에 자물쇠를 먼저 바꾼다. 완벽한 이해네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모레 가격 올릴 반짝 호재가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인프라 생존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전통 금융권이 이더리움을 신뢰하는 이유가 바로 그 묵직함에 있습니다. 묵직함. 글로벌 거대 은행들이 자신들의 수조 원대 자산을 토큰화해서 블록체인에 올리려고 하는데 내일 당장 유행 따라 밈코인처럼 가격이 펌핑되는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할까요? 절대 아니죠. 불안해서 어떻게 큰 돈을 맡기겠어요. 맞습니다. 양자 컴퓨터 공격 같은 극단적인 미래의 리스크까지 선제적으로 딱 막아내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베이스 레이어가 필요한 겁니다. 튼튼한 집안이군요. 이에 더해서 비탈릭은 AI를 활용해 DAO, 즉 탈중앙화 자율 조직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사용자가 코인을 전송하기 전에 해킹 위험을 미리 시뮬레이션해주는 기능까지 제안했습니다.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서의 내실을 다지는 중입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조장 수단으로, 이더리움은 글로벌 금융의 튼튼한 결제망으로 아주 각자의 길을 확고히 다지고 있네요. 네, 각자의 롤이 명확해지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정말 가장 사랑하는 애증의 알트코인 중 하나인 리플, XRP의 상황은 어떤가요? 리플은 지금 폭풍 전야입니다. 저희가 FX 엠파이러와 BTCC 분석 자료를 보니 여기는 진짜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미국이란 긴장이 고조되는 그 일주일 동안 무려 6억 5,200만 달러, 코인 개수로는 4억 7,200만 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XRP가 바이낸스 거래소로 쏟아져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대규모의 코인이 개인 지갑이나 콜드 월렛에서 거래소로 유입된다는 건 시장의 잠재적인 매도 폭탄이 장전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언제든 팔 준비를 하는 거군요. 특히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투자자들이 언제든 버튼을 눌러 현금화할 수 있도록 방아쇠에 손을 얹고 대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현재 XRP의 차트를 보면 아주 극단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안 그래도 차트 분석가들 사이에서 지금 XRP가 1.39달러 선에서 베어 페넌트, 그러니까 하락 깃발형 패턴을 만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네, 베어 페넌트는 대표적인 약세 패턴이죠. 제가 차트를 보면서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이 패턴이 마치 압력솥에 갇힌 김 같은 거 아닌가요? 압력솥이요? 네. 큰 폭발력으로 한번 하락한 이후에 좁은 깃발 모양 안에서 갈 곳 잃은 에너지가 막 꽉꽉 뭉치면서 압력을 모으고 있는데 이게 뚜껑이 위로 열리면 다행이지만 만약 아래로 펑 하고 터져버리면 그동안 모인 압력 때문에 1달러나 심지어 0.86달러까지 지지선도 없이 확 주저앉을 수 있는 위태로운 패턴. 알기 쉽게 묘사하자면 이런 거 맞죠? 네, 차트의 형태와 그 위험성을 아주 생생하게 잘 묘사해 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분명 추가 하락을 경고하는 매우 위태로운 자리입니다. 불안하네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차트를 보는 관점을 조금만 장기적으로 넓혀보면 시장 일각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극단적인 낙관론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낙관론요? 이 와중에요? BTCC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 지루하고 위태로운 횡보 하락장을 거대한 컵앤핸들 패턴의 손잡이를 완성해가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즉, 엄청난 폭등을 위해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응축하고 개미를 터는 구간이라는 거죠. 심지어 30달러 돌파를 외치는 분석도 있습니다. 0.86달러로 추락하느냐 아니면 30달러로 로켓처럼 날아가느냐. 와, 분석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린다는 건 결국 차트의 모양 그 자체보다는 다른 거대한 외부 변수가 방향을 결정지을 확률이 높다는 뜻 아닌가요? 핵심을 정확히 찌르셨습니다. 전문가로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차트에 선 몇 개 긋는 것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선 긋기가 다가 아니다? 네, BTC 리서치가 지적한 진짜 트리거는 차트가 아니라 2026년에 예정된 암호화폐 정책의 대격돌입니다. 정책 대격돌이요?
리플랩스가 SEC와 수년간 끌어온 지긋지긋한 법적 분쟁, 그리고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결론 나느냐. 이게 XRP의 운명을 결정지을 겁니다. 기관 자금이 합법적으로 콸콸 유입될 수 있는 8차선 고속도로가 뚫리느냐, 아니면 계속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결국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이 코인 시장의 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텐데 그 모멘텀이 바로 2026년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2026년이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대변해서 우리의 세 번째 주제이자 오늘 심층 분석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암호화폐 시장을 지배할 메가 트렌드인데요. 이 부분이 정말 오늘 방송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니 한국경제에 실린 코빌 리서치 자료나 매일경제의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제 눈을 진짜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나요? 코인 투자자들의 바이블이자 절대적인 종교 같은 믿음이었던 비트코인 4년 주기론이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더라고요. 다들 그것만 믿고 버텼잖아요. 하지만 코빌 리서치는 고금리 환경의 장기화와 글로벌 유동성의 구조적인 재편을 근거로 이제 더 이상 채굴 공급량 감소라는 단일 변수 하나만으로는 예전 같은 슈퍼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시장 덩치가 너무 커진 거군요. 네, 시장이 훌쩍 성숙해진 만큼 다른 거대한 새로운 인프라와 촉매제가 필요해졌다는 거죠. 그 새로운 촉매제로 리서치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게 바로 실물 자산 토큰화, 즉 RWA와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의 확장이더라고요. 네, 두 가지가 핵심 축입니다. 특히 저는 디지털 투데이 기사에 나온 유럽 거대 은행들의 움직임, 이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죠. ING, 유니크레딧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전통의 거대 은행들이 큐발리스라는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2026년 하반기에 유로화에 딱 연동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출시한다는 구체적 사례가 나왔거든요. 직접 발행에 뛰어든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보장해주는 준비금의 40%를 아예 자기네 상업은행 예금으로 꽉 채워 넣겠다는 거예요. 이거 전통금융이 코인 시장으로 아주 작정하고 본격 진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뉴스가 가지는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까지 전통금융권은 코인 시장을 그냥 변방의 투기판 정도로 취급하거나 기껏해야 수수료 장사하려고 ETF 상품을 중개하는 정도에 머물렀거든요. 곁눈질만 했었죠. 그런데 아예 자기들 예금을 담보로 은행들이 직접 블록체인 위에서 화폐를 발행하겠다. 이건 글로벌 결제망의 주도권을 블록체인으로 완전히 가져오겠다는 거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달러 중심의 테더나 USDC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 유로화 연합은행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프라를 무기로 전면전을 선포한 겁니다. 야, 은행들이 남의 잔치 구경만 하다가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고 본진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셈이네요. 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갑자기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이 거대한 은행들과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블록체인이라는 결제 인프라를 막 미친 듯이 깔고 있는 걸까요? 사실 기존의 신용카드망이나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도 우리 쓰기에 충분히 빠르고 편하잖아요. 네,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왜 굳이 블록체인이냐? 매일경제에 실린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자료가 아주 기가 막힌 연결고리를 제시합니다. 해답이 뭔가요? 그 해답은 바로 인공지능, AI와의 공생에 있습니다. AI요? 갑자기 코인 이야기하다가 AI가 왜 나오죠?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가장 깊은 심연이자 2026년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지금 AI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우리가 단순히 챗 GPT한테 이거 번역해줘, 글 써줘 하고 부탁하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습니다. 훨씬 똑똑해졌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외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면서 복잡한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는 자율 AI 에이전트 시대로 진입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AI 에이전트들이 활동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가치의 교환, 즉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AI가 돈을 쓴다고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청취자분들이 아하! 하고 무릎을 칠 수 있게 제가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다른 예약 서비스 AI들이랑 막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백그라운드에서 수천 번 교신을 하겠죠. 그리고 딜이 딱 성사돼서 결제를 해야 하는데 제 AI 비서가 갑자기 모바일 뱅킹 앱을 켜서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지갑에서 제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꺼내서 카드 번호를 입력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신용카드가 아니라 제 AI 지갑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써서 항공사 AI 지갑으로 1초 만에 틱 하고 결제를 끝내버리는 세상. 이거 엄청난데요? 완벽한 예시입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은 철저하게 사람, 인간의 신원 인증, 즉 KYC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AI는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신용카드 발급도 못 받아요. 은행 계좌를 열 수가 없죠. 게다가 AI끼리 아주 미세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마다 발생하는 0.1원 단위의 초소형 마이크로 결제를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 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요. 와, 그래서 블록체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군요. 블록체인 지갑은 인간이든 AI 프로그램이든 심지어 우리 집 강아지든 프라이빗 키, 비밀번호만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초 만에 깍 생성할 수 있으니까요. 전통 금융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을 블록체인이 완벽하게 메워주는 거네요. 그레이스케일이 전망한 메가 트렌드가 바로 이겁니다. AI가 발전하면서 오히려 블록체인이 자율 AI 에이전트들의 완벽한 금융 인프라로 쓰이게 될 거라는 거죠. 블록체인은 더 이상 인간들의 단순 투기판이 아니라 수십억 개의 기계와 AI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야, 4년 주기론이 무너진 빈자리를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채운다는 거네요. 오늘 저희가 다룬 이야기들이 하나로 쫙 연결되면서 정말 머릿속이 번쩍 뛰는 기분입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굳건한 비트코인, 양자 시대를 대비하는 이더리움, 유럽은행들의 스테이블 코인 참전, 그리고 AI 에이전트들의 경제 생태계까지. 전문가님, 오늘 이 깊이 있는 딥다이브에 마침표를 찍어줄 우리 청투자분들이 출퇴근길에 곰고이 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 하나 탁 던져주시죠. 네, 오늘 다룬 소스들을 종합해보니까 이런 서늘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코인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이유는 결국 인간의 탐욕과 공포 때문이잖아요. 흔히 인간 지표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 미래에 이 시장에서 암호화폐를 가장 많이 거래하고 사용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감정 없이 오직 데이터로만 움직이는 AI 에이전트들이 된다면 어떨까요? 공포에 짓눌린 패닉셀도 맹목적인 탐욕도 없는 이 기계들의 시장에서 인간의 감정이 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간의 감정이 징발해버린 냉철한 코인 시장이라 상상만 해도 정말 소름이 돋는 기가 막힌 화두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출퇴근길에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귀로 듣는 오디오 코인 뉴스로 시장의 굵직한 맥락을 시원하게 짚어드렸는데요. 이 영상은 유튜브에도 그대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영상으로도 꼭 다시 복습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코인 시장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완전마구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이런 깊이 있는 코인 뉴스뿐만 아니라 평일 오전마다 라이브 생방송을 통해 실시간 차트 분석과 주요 뉴스를 바로바로 전달하는 시황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하시면 시장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맞습니다. 혼자 알 수 없는 차트 보면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아침마다 저희 완전마구와 함께 시장의 흐름을 든든하게 읽어보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완전마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코인 투자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공유 기능을 통해서 이 방송 널리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안전운전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딥다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